GDP 성장률을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1.6%는 예상치 하회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어젯밤에 발표가 됐었고 예. 그 내용을 저도 밤에 새벽에 보고 아침에도 또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1.6%라는 숫자가 좀 실망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보통 GDP는 발표되기 전에 그 전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실망감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가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고 예. 또 하나는 시장이 장중에 이제 크게 흔들렸던 이유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고용 그 PC라고 해가지고 물가 지표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물가 지표를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3.7%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1월 달, 2월 달의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월 달의 데이터가 오늘 밤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데이터가 그러면 높겠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1, 2월 달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3월 달 데이터가 0.48% 아. MOM으로 MOM이란 얘기는 전달 대비 그렇죠. 0.48%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0.5로 계산하고요. 네. 12개월을 곱하면은 6%가 나옵니다. 6%나 나와요? 그러니까 6%가 나오잖아요. 네. 5 곱하기 12 하면 그러네. 네, 12 하면 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계속 가면 6%가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니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예. 아마도 이러다가 미국에서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주식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금리를 이기는 애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이 다 AI 하는 애들이고요. 예.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임은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매크로 측면에서 좀 불안하긴 불안한 거죠. 잘 봐야 되겠습니다. AI 쪽으로 돈이 몰린다. 이거는 AI 쪽의 성장성은 뭐 지금 해마다 뭐 수십 %씩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돈이 몰린다는 건데 성장성이 약한 산업들로 집약돼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어제 이제 미국의 GDP를 1.6% 상승했다. 이거 뭐 이제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 그냥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GDP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였습니다. 20조 달러를 기억해 보시고요. 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GDP는 예. 28조 달러였습니다. 와. 지금 몇 퍼센트 성장한 거죠? 코로나 저점 대비 그렇죠. 40% 성장한 40%. 겁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미국 같은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됐던 GDP 성장률이 뭐 1%대, 2%대, 그렇죠. 와 2%면 잘 나와, 뭐 3% 대박 이러잖아요. 예. 40% 성장했어요. 아.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빼고 보면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인플레이션 어쨌든 네. 너 가지고 하는 네, 거니까. 어쨌든 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든 뭐든 40%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러면 성장이 된, 그러니까 GDP라는 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끼리 거래한 걸 다 더해놨다라는 경제의 규모라고 본다면은 네. 이게 지금 8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8조 달러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중국 GDP의 반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 GDP의 5배에 육박합니다. 그러네요. 예, 5배 높네. 네. 예. 이게 3, 4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 사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조 달러가 어느 쪽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70%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 거죠. 예. 그럼 이게 소비가 어떻게 늘어난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냐? 예. 네, 엄청난 부자죠. 아. 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야? 네, 엄청난 부자입니다. 음.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넷 웰스,
즉 예. 순자산이죠. 순자산. 부채 빼고 예. 부채한 거 빼고 그 순자산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175조 달러입니다. 175조 달러? 네. 175조 달러요? 네. 와, 이 뭐 경이 높네. 그러면 네, 네. 아까 예. 제가 미국 GDP 엄청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예. 28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부분까지 포함한 거야 아니면 가계들의 가게만? 순자산입니다. 와, 175조 달러면 얼마지? 이게 2경이 넘는 것 같은데. 예, 2경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어쨌든 그녀가 뭐 미국의 GDP보다도 한 5배가 넘는 부를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 거냐? 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좀 이거는 좀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남의 사람들이 예.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를 땅- 생각해 보면 땅 사고 집 사고 그게 많이 가치가 올랐어죠. 올라서. 예, 그러면은 이걸 그냥 쉽게 설명드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강남의 사람들이 그냥 강남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집을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예, 똑같네. 아니 여기가 예. 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 내고 비싼 월세 내고 그냥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된 거죠. 예. 안 팔고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예. 있으면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남을 해서 좀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 볼까요? 예. 미국 사람들은요 주식 사가지고 안 팔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사주나요?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가서 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네. 미국 사람들은요 예. 그냥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하냐? 미국 주식이 좋아 보여서. 왜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쟤네들은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한테 제대로 주식인 권리를 인정해 주더라. 기분이 좋아. 이게 진짜 내게 된 것 같아. 근데 한국 주식은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짜증나. 그래서 안 사.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돼.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더 싼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혁신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미국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예요. 예. 사람 숫자 기준으로. 예. 근데 이민자가 만들어낸 특허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26%예요. 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은 물론 이게 그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특허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면 리사수가 아니면은 나델라가 아니면 다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보고 있다라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강남을 비유했는데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그냥 게임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식을 사고 놓고 팔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올랐습니다. 집도 아까 그 코로나 당시에 연준에서 금리를 0%까지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에 지금 나와 있는 모기지 대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따르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 그렇죠. 중에서 예. 40%가 예. 지금까지 누적된 거에 40%가 코로나 당시에 진행됐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하게 싼 고정금리로 그렇습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산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이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렇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 정보가 그런데 아까 레이 달리오 그 말씀을 모두 하신 게 이게 다 통용이 되네.
극단적으로 투명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 자유시장, 그렇죠. 말의 자유시장에서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받으니까 네. 그럼 뭐 맞네. 지금 선택 받은 게 맞네. 시장의 선택이네.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니까 인덱스 펀드도 잘 되고 그다음에 M7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되고 거기에 관해서 별 의심이 없게 되는 거네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아까 민희 씨 얘기하면서 예. 섭섭함을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이만큼의 주인인데 섭섭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섭섭하면 안 사거든요. 안 사고 마는 거잖아요. 삐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섭섭함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실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또는 인력만 해도 꽤 인력이 뭐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중산층, 중상층들에게는 그냥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치면 인력 정도 투자하는데 공시 나온 거 보면 뭐 전문할지 부사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어. 그런 기업들 많거든요. 한국의 대기업에.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아우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게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아들,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상속할지에 관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깝깝한 측면이 있죠. 야.